Northeast Asia are on the rise. 영어 잘하시네요, 박근혜 대통령. 확실한 건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예. 거예요. 52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찾았던 미국 땅을 딸 52년 만에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마음으로 그 땅을 밟았을까요? 대한민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요. 아버지의 뒤를 이은 딸로서도 여러모로 새로울 수밖에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어떤 게 새로운지 오늘 이모저모를 살펴보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청와대 대통령이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그 부재 상황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직원직설 스페셜 청와대 살아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정국기 시사평론가 문화일보 천영식 정치부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예, 지금은 현역 오랜만입니다. 정치부 기자시고 여기도 예. 정치부 기자고 뭐 워싱턴까지 다녀오셨으니까 네. 대통령이 미국 가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뭐 특히 기자들도, 특히 청와대 출입 기자나 외교부 출입 기자들도 큰 세계를 경험하고 예. 외교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네. 기자들이 대통령 전용기 같이 타고 가나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같이 타고 가고요. 예. 외교부 기자들은 따로 가기도 따로 가고. 하고 거기서 예. 합류를 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거 블레어 하우스. 음. 주인 이름이 블레어였다면서요? 네. 예, 그 블레어 하우스가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손님들이 와서 묵는 곳이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묵었던 데니까 감회가 너무 새로울 것 같아요.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첫 미국 방문 때는 묵질 않았었고요. 네. 그때는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묵었었고요. 예.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두 번째 존슨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 블레어 하우스에 묵었는데 방이 뭐 115개 정도 되는 큰 저택이고 어이구. 예. 이 블레어라는 사람이 언론인이었다고 합니다. 예. 신문 재벌인데 이런 좋은 건물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이제 미국 정부가 영빈관으로 쓰고 있는데 백악관 바로 맞은편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주차장이 좀 부족해가지고 뭐 안 쓰는 그 국가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천 차장님, 당시에 유경수 여사도 함께 방문했었던 거죠? 예, 그렇죠. 1965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갔을 때 부부가 같이 방미를 했기 때문에 함께 네.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 유경수 여사의 리더십이 박근혜 대통령이 있지 않을까 다들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네. 이렇게 교포 방문을 하면 따뜻하게 손도 잡아주고 네. 청와대로 오는 50통이 넘은 이렇게 민원 편지들도 다 읽고 그랬다는데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동포들 만나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홀로 대통령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다 외국 방문할 때는 이제 부부가 같이 해서 이제 같이 안주인은 영부인대로 이제 외교 활동이 있는데 이걸 사실은 이제 1인 2역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한복을 3벌 이제 갖고 간 것도 저는 뭐 그걸 다 감안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1인 2역을 예. 하니까 그렇다. 참, 이 박근혜 대통령이요. 저 블레어 하우스에 이렇게 딱 누워있으면은 48년 전에 엄마 아빠가 여기 누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아요, 정 선생님? 정말 감회도 남다를 거고요. 네. 이제 한복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한복을 많이 준비해 갔는데 재밌는 것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제 미국 가서 케네디 대통령하고 이제 회담을 하는데 네. 그때 선물이 제클린 여사한테 한복을 선물을 했더라고요. 한복을. 그래요? 예, 한복을 선물을 하고 그 두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아이한테도 한복을 선물해서 참 박정희 대통령이 이때도 한복 사랑이 대단했었구나 하는 네. 그런,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선물로 한복 준비했겠네요. 그 선물 보따리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번에 한복 선물이 많았대. 왜냐하면 네. 우리 제품을 좀 입어주세요. 어. 해외 무대에 나가니까 예. 대한민국 패션 제품을 입어주시면 이번엔 최고의 마케팅인 거예요. 전 그래서 세계에 알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에 액세서리, 브로치, 지갑, 가방이 그렇게 많이 쇄도했다는 소문입니다.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미국 처음 갔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과거 사실은 이제 1960년대라는 게 우리나라가 거의 못 살던 시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91달러. 91달러. 예, 1961년 경우에. 네. 1년 GDP 91달러. 지금 이제 23,000달러지 않습니까? 야. 그 당시에 말하자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조국인 케냐가 94달러입니다. 그래서 한국보다도 오히려 1인당 GDP가 더 높은 그런 국가였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작년까지 워싱턴 특파원으로 미국에 있었으니까 예. 예.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할 때 뻑하면 이제
케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케냐가 한국보다 더 잘 살았는데 한국하고 케냐를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그냥 한 귀로 흘렀는데 지금 다시 찾아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는 케냐라는 국가가 한국보다 한 단계 위, 바로 88위, 89위 1인당 GDP로 따지면 예.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자기 조국에 대해서 한국을 보면 자기 조국이 생각나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 경우에. 그래서 이제 다시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버지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는 정말 어려운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기 위해서 사실 간 거거든요. 파병할 테니까 예. 돈 빌려달라고 갔더니 예. 케네디가 빈손으로 돌려보냈다고. 그렇죠. 그런 과거와 지금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지금 이제 블레어 하우스 첫 밤을 지금 보내고 있을 시간인데 거의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을 것이다. 예. 아버님, 어머님 생각이 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게다가 예. 케네디 대통령이랑 동갑이잖아요. 동갑이에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동갑인데 거절당했으니 얼마나 무안했을까. 그 자존심 센 박정희 대통령이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언론에는요, 이게 예. 거절당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6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방미를 하게 되는데, 네. 그 선글라스가 보통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검은색을 많이 끼는데, 네. 약간 이제 그 케네디를 만나기 위해서 조금 색이 옅은 걸로. 네, 빼지는 않으시고. 네, 그걸 네. 바꾸고 가는데, 지금 저 사진이 모양이에요. 예, 말씀하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이 좀 내성적이다는 얘기가 있어서 선글라스 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저 때는 저런 선글라스 끼고 이제 회담을 하는데, 예.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이 3차례 열렸습니다. 오찬하고 그날 오후에 정상회담이 열리고 예. 케네디가 또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음날 아침 한 번 더 만나자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승부수를 거는 겁니다. 월남 파병에 대한 그 얘기를 넌지시 암시를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케네디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무상 원조나 차관 얘기를 명시적으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나중에 한번 보자 해가지고 그 이후에 상무장관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가 경제 5개년 개발 계획도 세우고 좋은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된 방문입니다. 그래도 좀 마음에 들고 좀 친하고 했으면 대통령 돌려보낼 때 좀 같이 해서 좀 돌려보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 얼마나 손이 무안했을까. 무안이, 그런 예. 생각이 드는데, 박근혜 대통령 옛날 추억을 떠올리면, 예. 제가 한 언론에 공개된 걸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유경수 여사가 그때 영예였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화하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자매들하고 놀고 있다. 어머니가 어디세요? 지금 일본 상공을 날고 있는데 잘 들리니? 일본 상공에 딱 타 있어서 박근혜 당시 딸에게 전화를 건 통화 내용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게 그 당시에는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 흔하지 않죠. 멀미하지 않냐 이렇게 물었던 내용들인데 네. 저 천사님께 꼭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서로 이제 누구의 아픔을 누가 안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 첫 대통령이고 오바마 대통령은 아까 말한 것처럼 94달러 케냐 출신의 첫 흑인 대통령이잖아요. 네. 둘이 잘 통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을 때 이제 마이너리티로서는 첫 번째 이제 대통령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사실은 여성이나 흑인이나 이게 다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제 소수 자로 이제 통하기 네, 미국의 때문에 흑인 대통령은 네. 됐는데 여성 대통령은 아직 안 나왔지. 보니까 안 나왔죠. 그런 여성 측면에서는 이제 대통령 통할 수 훨씬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방문이 국빈 방문이 아니라 공식 실무 방문인데, 일단은 이 두 개 어떻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 방문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4가지요? 예, 스테이트 비지트 있고요. 이게 국빈 방문이죠. 네. 그다음에 오피셜, 그다음에 오피셜 워킹, 그다음에 프라이빗 이렇게 4개로 나뉘는데 공식 방문, 공식 실무 방문, 그다음에 그때 개인적인 방문. 네. 예. 죄송합니다. 예, 이번에는 그 실무 방문이 되겠죠. 네. 원래 실무 방문은 상하원에 연설 안 하는 거라면서요. 근데 그게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국빈으로 갔을 때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예. 네. 또 실무로 갔을 때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하원 연설은 지금 6번째로 하게 되는 거죠.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미국 갔을 때 그러면 의원에서 국회에서 연설을 해야 되는데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정통성 면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연설을 했었나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연설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제 이승만, 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이명박,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게 미 상하원 연설을 미국만 가면 이렇게 쉽게 해줄 것 같처럼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되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미 의회에서는 1년에 뭐 많아야 한두 명 이렇게 예, 외국 정상들 경우에 지금까지 한 140년 정도 이제 상하원 연설 기회를 줬는데 그동안에 112명의 외국 정상만 네. 연설을 했으니까 사실 1년에 한 명도 채 못한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오바마 대통령이 국무부 행정부에서 전적으로 또 이거를 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이거는 미 의회 연설의 어떤 제각권은 허용권은 네. 하원 의장이 갖고 있습니다. 하원 의장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과거 주미대사 하신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도대체 그러면 행정부와 이 의회 사이에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느냐 예. 했을 때 약 한 7대3 정도로 이제 하원 의장한테 힘이 있고 7. 네. 예, 7위 하원 의장한테 힘이 있고 이제 행정부를 한 3 정도 이제 건의하는 건데 행정부에서 이분은 뭐 미국 국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분이니까 꼭 해달라 이렇게 건의하는데 건의를 뭐 아주 이렇게 진정성 있게 하면 이제 의회에서 받아줄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겠죠. 대통령이 예. 밀어준다고 연설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예. 사실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렇죠. 예. 예.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원고를 돈 주고 어디다 맡겼다 그래가지고 한창 난리였었잖아요. 이번에 영어로 직접 연설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정치부 기자로 봤을 때 한국 사람이 영어로 연설을 한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뭐 대통령이 영어를 연설한다, 한국말을 한다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예. 한다는 자체가 이제 의미를 둔다면 아까 말씀드린 7대3이라고 그랬는데 예. 저는 뭐 한 8대9 정도로 의회의 그 역시 그 영향이 중요한 거죠. 의회가 이제 미국도 여당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미국 민주당은 인권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61년도 갔을 때나 81년도에 전두환 대통령이 갔을 때 연설을 못한 게 이런 이유에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상원 합동 연설이 매우 중요한 측면이 있다. 네. 그다음에 영어란 얘기는 영어를 잘한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했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발음은 나빴지만 영어에 대한 그 의지가 워낙 강해서 그 연설을 했는데 방송에는 이제 자막으로 나오는 그런 우리는 게 있었고요.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네. 영어인데 어쩜 이렇게 한국말처럼 친근한 거야.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근데 아까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어는 교육방송을 통해서 배우시고 영어는 꽤 하시는 것 같아요. 유경수 여사가 예. 따로 가르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유영수 여사가 뭐 개인 교습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선생님을 붙여줬다. 예, 선생님을 붙여줬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만났을 때 연어 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여쭤봤는데 그 어릴 적부터 유경수 여사가 이 영어 교육,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딸한테 네. 그거를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했고 딸도 뭐 그런 필요성을 왜냐하면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심지어는 유경수 네. 여사가 영예였던 박근혜 대통령한테 외국 사절이 오면 선물을 네가 골라봐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빈을 방문했을 때 그 대접받고 대우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각을 키워주려고 굉장히 노력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 글로벌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 네. 예. 그 결과 이제 틈틈이 계속 영어 공부를 하고 외국어 예. 공부를 하고 그 했던 그런 결실이 지금 이제 나타나는 거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강대학교가요. 이 영어를 매우 그 강조하는 학교입니다. 네. 그래요? 성원에 나오셨어요? 저 서강대 안 안 나와요. 나오죠? 네.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네. 서강고등학교 공부도 많이 시키지만 그 국제화 마인드가 많이 돼 있는 학교고요. 저는 예. 정치부 기자로서 이래요. 후배 기자긴 한데 대통령이 뭐 민주당에서는 한국말로 해야지 이런 의견도 그 얘기를 있는데 하더라고요. 아니 대통령이 한국말 못하는 거 아니고 잘하잖아요. 그 영어까지 잘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저는 예. 한국말로 해도 좋고 영어로 해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승만 대통령도 첫 이제 우리가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는데 네. 뭐 유창한 그 영어 연설을 해서 많은 감명을 줬고 역시 그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전달의 측면에서는 그 영어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네. 그런 고려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 이제 공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없는 청와대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일단 지금 허태열 비서실장이 모든 걸 이제 관장하면서 국내 정치 부분을 이제 컨트롤한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허태열 실장이 대통령이 떠나신 다음에 네. 전 직원 조회를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400여 명의 직원들을 모아갖고 공직 기강을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뭐 대통령의 빈자리를 이렇게 문제 없도록 그렇게 특별히 강조를 하셨죠. 예. 예. 우리 전직 대통령 네. 중에서 주미대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디스맨이라고 칭하기도 한다면서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꼭 예우해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예우란 뭐그 최고의 뭐, 생각은 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네.
가장 미국을 많이 방문한 대통령입니다. 아, 그래요? 5번을 방문했습니다. 예.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은 영어도 잘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뭐 기념비적인 방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 유엔 방문 때인데요. 네. 유엔에서 최초로 연설한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거든요. 이때 제가 이제 미국 수행 취재를 했는데 유엔 연설을 잘 하고 예. 뉴욕에서 일정이 있었는데 월드 아스토리아라고 이제 역대 대통령들과 묵는 데가 이번에도 가잖아요. 예, 박근혜 예. 대통령도. 예. 정말 좋은 호텔입니다. 화려하고. 근데 그때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바로 옆방에 있었는데 만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외교란 게 이렇게 그 엄중하고 아, 옆방에 있는데 안 만나요? 네, 그 참 그 코드적인 절차가 있구나 하는 걸 느껴서 네. 참 그 이 정상회담은 어려운 거다 하는 걸 제가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아, 이 정상들끼리 친해도 그냥 옆방 막 벌컥벌컥 문 못 여나 봐요. 아, 당연하죠. 예. 정상회담이라는 건 일종의 이제 의전이잖아요. 국가 대 국가. 네.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의전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빈 방문이 있고 공식 방문이 있고 실무 방문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문의 종류가 있는 것처럼 네. 그 의전 절차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뭐 마음대로 이렇게 만나고 뭐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참, 그래도 우리가 시사 프로그램 오래 했는데, 오늘처럼 좀 없어 보이는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전문가분 모시고 얘기 들으니까. 그렇죠? 대통령 1호기를 따라 타봤어야죠, 저희가. 언젠가 에어포스원 타시길 그럼요. 바라고요. 예, 예.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여러 가지 얘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